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힘찬 코너입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정말 굵직한 의원 두 분 모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우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결정과 조건부 연장 결정과 아베 총리 또 황교안 대표 단신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까요? 황교안 대표가 선거제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는 이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개 목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조금 해결됐다고 보더라도 선거제랑 공수처법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건 단식을 못 푸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 이제 이 선거제 관련해서 27일 날 본회의에 부의를 하고 나면 12월 3일에 상정하겠다는 게 국회의장의 얘기정인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의원님?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계시군요. 예. 12월 3일 상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상정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 네.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임시회든 정기회든 그 회기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이 3일부터 부의할지 조금 뒤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네. 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나머지 야당들 사이에 선거법을 둘러싸고 아직 의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표결에 붙였을 때 통과된다는 아직 자신이 없든지 합의 안 된 상태인데 네. 그것이 된다면 밀어붙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도 아직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고 이건 이제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다만 더 큰 문제는 여당이 지금 현재 야3당과 공조한다고 했으나 그 공조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예. 우원식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강력하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네, 공조가 흔들린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논의하는 틀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하고 제 정당의 당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황교안 대표까지 동일해서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을 구성을 했죠. 거기에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3차례 열렸는데 황교안 대표는 3차례 회담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 틀을 만드는 데는 동의하시고 회의는 한 번도 안 나가시고. 단식하느라고 안 나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데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그러니까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들, 선거법 이런 거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할 틀도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데 정당 간에 각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에서는 호남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 불만이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데는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비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 조율이 이번 선거법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정당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근거, 조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율을 해서 하나의 안으로 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2월 3일이 데드라인이고 그때 이게 표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야 3당 모두 여야 4당이죠. 여야 4당 모두 사실은 좀 힘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래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대 200 비례대표를 100. 2대1입니다. 2대1. 네, 그리고 그 지역구를 200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225대 75냐, 아니면 260대 40이냐, 아니면 250대 50이냐까지 계속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가 되니까 심상정 의원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심상정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주장하지만은 네.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물러서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보는 제도라도 채택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시간을 가지고 가다가 민주당과
야 공조할 3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자꾸 이제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서 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가서 단식을 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흙을 던지면 사람이 흙을 던지면 개는 흙을 따라가는데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고 돼 있어요.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지 따져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서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야당이 이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요구하니까 절묘한 타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어줘야 정의당으로부터 공수처법에 대한 찬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엮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집념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풀리지 않으면 민주당과 협상해 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12월 3일 날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원래대로 들어가야죠. 예비 후보 등록 기간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소위 이제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채로 넘어가서 법사위 90일만 채우고 나머지 57일 부족한 거는 네. 이유 없이 그냥 이때 안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면 이게 1월 27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한다고 민주당하고 생각하죠. 네. 무리하게 기간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거 공수처는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을 했고 네. 선거법은 야당이 주장한 것에 이해관계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선거법의 개정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국회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두 개는 다 어느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에요. 시대정신. 시대정신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이 개혁돼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큰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들이 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의 공약 이런 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주소를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촛불 민심,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그것인데 네. 그것을 개인의 소유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낮은 인식이 이 국회에서 따져야 될 일들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대통령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주소를 잘못 찾는 이유가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자유한국당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좀 네. 듣기에 거부가신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 공수처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다. 겉으로는 양고기를 판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잘못 보시는 개고기를 거예요. 팔고 있다. 왜냐하면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네. 부정비리 척결의 선봉인 검찰 특수부는 다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는 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총장을 4사람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을 4사람 임명해도 임기 말이나 퇴임 이후에 그 칼을 들이댈 것 같으니까 임기 이후에도 저 검찰을 장악할 방법이 뭐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들여다보게 하고 검찰의 모든 수사에 관해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들여다보게 하면 검찰이 장악될 거다. 네. 그 대신에 공수처는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유지된다. 이거를 감추고 부정비리 척결에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이 실체를 알면 또 저는 단언컨대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게 네. 저는 뭐 내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제가 한 생각합니다. 말씀 더 하면 검찰 권력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권력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거는 독립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은 뭐냐면 하나는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인권 침해가 오는 것이 하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봐줄 수 있는
검찰이 누굴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검찰 네. 자신들에 대해서 봐주고 하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개혁해달라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검찰에 특히 봐주고 과도한 네. 잘못되어 있는 수사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공수처입니다. 그게 네. 국민이 요구하는 바예요. 네, 국민여관의 공수처기는 다음에 한번 또 만들어서 이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지금까지 많이 써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했는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